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상담사는 연쇄살인범을 상담할 때도 공감해줘야 할까? 이거야. 심리상담하는 사람은 내 남자가 누구든 무엇을 했든 사랑으로 감싸주고 공감해야 하잖아.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하니까. 그런데 연쇄살인범은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 공감을 안 하자니 상담을 시작할 수가 없고, 상담을 하자니 차마 당신을 공감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도 저도 안 돼. 이럴 때 심리상담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이 의문을 학부 때부터 가졌었거든. 인간중심 상담 배우다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야.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상담사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서 사랑해줘야 한다. 좋은 말이지. 네가 이걸 해야 사랑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존재 자체로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런데 그것도 정도가 있잖아. 그 사람이 연쇄살인범인데도 행동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존중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교수님에게 물어봤었어. 답변이 되게 웃겼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러시더라고. 근데 여러분의 상담 인생에 연쇄살인범을 상담하게 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 납득. 그렇네. 범죄자를 상담할 일이 흔하지는 않을 테니까. 교수님 말씀대로였어. 나는 연쇄살인범을 상담해 본 적이 아직까지 없어. 그런데 가정폭력을 일삼는 부모, 성범죄에 가담한 청소년, 그 외 정말 여러 가해자를 만나는 일은 생기더라고. 그리고 느꼈지. 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실전에서 느낀 문제는 두 가지 방향이야. 첫 번째, 마음이 안 가. 상담 밖에서 만났으면 진짜 바로 죽방 때렸을 것 같은 놈들이 있어. 인생을 왜 그렇게 사니 한심한 놈아, 이런 쓴소리를 날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이런 경우엔 상담보다 내 감정 컨트롤하는 데에 힘이 더 쓰여. 공감이고 뭐고 없이 이미 이 사람을 같이 판단해버린 거지.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말 하고 나서 뒤돌아선 다른 말 하는 사람 본 적 있어. 내 자식이면 한 대 쥐어 박았을 거라고. 그래, 인간적인 반응이야. 그런데 심리상담 장면이라면 절대로 그래선 안 돼.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말이 잘못됐냐고? 아니, 오히려 정말 잘못된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 공감을 교과서처럼 한 대목이야. 지금 마음이 안 갔잖아. 공감을 할 수 없잖아. 그러면 공감하기 위해 더 진득이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차라리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게 나아. 적어도 그건 상담사의 진심이니까. 상담 장면에서 거짓말하는 상담사라니 어떤 경우에도 절대 있어서는 안 돼. 난 따뜻한 공감의 말 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쇼맨식 공감하는 사람 정말 싫어해. 상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영혼 없이 매뉴얼에 따라 응대하는 기계를 놓고 말지. 공감하려고 노력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쇼맨식 공감을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상담사에게 리퍼를 해, 제발. 네 역량으로 안 되는구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애교야. 두 번째 문제가 더 치명적이야. 어떤 경우냐? 공감은 돼. 그런데 공감해주면 안 될 것 같은 경우야. 원조교제하는 중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어. 안 해본 범죄가 없어. 경력이 화려해. 근데 들어보니까 가정불화가 심하고 가끔 부모님에게 폭력도 당해. 가출도 자주 하고. 어른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에 규칙 지키는 것도 못해서 위탁시설에도 오래 못 버텨. 죄와는 별개로 엄청 딱하고 공감되잖아. 내가 너여도 그럴 것 같다. 이런 공감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데 참아 못하겠더라고. 그냥 느낌이 딱 왔어. 이 친구는 상담사가 해주는 이런 공감을 자기의 방황과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써왔구나. 자기를 지키는 방어 기제로 써왔구나. 상담 첫날부터 물어보지도 않은 것까지 술술 다 말하더라고. 내가 이러는 건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라고 하면서. 걔가 상담을 나한테만 받아봤겠어? 아니면 나는 특별해서 보자마자 마음 열고 얘기하는 거겠어? 아니야. 그냥 자기 처지를 공감해주는 사람을 보면서 안심하는 거야. 그러니 쉽사리 공감 반응을 못하겠더라고. 괜히 내가 하는 공감이 상담에 독이 될 것 같았어. 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계속 해나가겠지. 어렵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결론은 이래. 가해자 상담은 단순히 심리 상담만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어. 인생 전반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인격자만이 가능해. 그리고 그 인격자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해. 나는 내 남자의 삶을 그대로 존중한다. 삶을 존중한다는 게 뭘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은 걸 슬퍼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구나 하면서 인정해주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따로 한번 씹을 테니까 자세히는 넘어갈게. 아무튼 상담자는 내 남자의 인생에 끼어들 권한이 없어.
멋대로 동정해서도 도와줘서도 자기도 그랬을 거라면서 용서를 시사해서도 안 돼. 그저 내 남자가 살아왔던 인생을 절절히 느끼는 거야. 울지 못했던 일에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일을 이제라도 기뻐해주고 함께 화내고 함께 웃고 내 남자가 삶에서 느꼈을 마음들에 청진기를 대고 함께 공명한다. 이건 공감을 넘어서 내 남자 자체를 존중하는 거야. 공감의 극치인 거지. 이게 계속되면 그 누구라도 마음을 열어. 결국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도 마찬가지야. 정말 내 남자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 과거가 공감이 되었으니 지금의 처벌을 안타까워해야 할까? 아니야. 오히려 그 사람이 정당한 죗값을 치러서 응당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거고 그 사람의 선택을, 인생을 존중하는 방향이야. 지금 여기서 감옥 가면 얘 인생이 망친다?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의 삶을 무시하지 마. 그거 보호가 아니라 무시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범죄자 상담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야. 말 그대로 사랑의 배야. 내가 빡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때리는 매. 난 이게 진심 없이 좋은 말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해. 소년재판에서 호통치는 모습으로 유명했던 천종호 판사님 있잖아. 분명 자기에게 형량을 때린 판사인데 애들이 출소해서 전화한대. 만나고 싶다고. 감사한다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래. 졸업식 때 매일 얼차려주고 때리고 했던 학주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사진 찍는 비행 학생들 꼭 있잖아. 난 이 애들이 자기 자체를 애정으로 바라봐준 그 에너지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믿거든. 이게 심리상담사가 연쇄살인범을 상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내가 내린 답이야. 그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존중해준다. 영혼 없는 좋은 말, 섣부른 공감은 줄 수 없는 그 무게감이 있어. 살인범도 그 존중 앞에서 비로소 느끼겠지.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나 자체로 보는구나.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의 진짜 뜻은 이거라고 생각해. 레토르트 주제로 시작했는데 끝마침 완전 유기농이네. 이게 내 남자친구들이랑 상담사들에게 씹히는 맛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느꼈는지 댓글 좀 써줘봐. 궁금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너희들의 레토르트의 건배 반짝반짝은 무슨